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오늘 촬영한 날짜가 영하 거의 한 10도까지 찍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추워요. 아무튼 감기, 건강 더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바로 이제 12월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고용이에요. 미국의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발표가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5일도 연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일정들이 좀 타이트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의 전반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적인 측면들 또는 센티멘털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특히 여기에서는 기대 인플레를 봐야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국도 보셔야 됩니다. 중국도 보시면은 목요일에 수출입 동향 발표되고요. 금요일에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주요 일정들이 뭐 있긴 하지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목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 연준의 지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 가계의 순자산 변화를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나 캐나다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동결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보시고요. 바로 내용 가시죠. 자,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500개 기업들을 그냥 똑같은 비중대로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교한 지표가 시가총액 가중과 동일 비중 가중이 있는데, 지금 시총 비중으로 보면은 결국엔 거의 연고점 부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동일 가중 방식으로는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일부 종목들에게 어떤 쏠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의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10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월가에서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라고 하는 지수가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최근 한 달 사이에 낙폭이 아주 컸습니다. 거의 지금 20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상당히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수만 놓고 보면 지금 20선에서 여기 지금 12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쵸?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빅스 지수가 하단에 와 있는 시점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갈래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결국에 이제 과거의 흐름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바운드에 대해서 올라오는 이슈들이 종종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온다? 그러면 시장에는 뭔가 어떤 변곡점인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슈가 시장을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데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왜 이 데이터를 가져왔냐면 지금 이 빅스 지수라고 하는 게 거의 과거 평균, 2000년 이후의 평균이 대략 20이에요. 그래서 20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즉 표준 편차인 거죠. 이 안에 지금 하단부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리바운드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간 내부에서도 보면 이 변곡점까지 좀 와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이 빅스 지수가 또 이렇게 변곡점까지 와 있다 보니까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시장 상승의 핵심은 결국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였죠.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게 주차별로 나와요. 11월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나와 있는 건데 11월 달은 총 5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실제 11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이제 첫째 주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S&P 500이 6% 가까이 상승을 하는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상당히 높은 인사이트를 줬다가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건데 지금 시점에서도 보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20bp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기술적 시점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는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다라든지 이론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출회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계속 트리거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 에커먼이라고 하는 퍼슨 스퀘어 창업자이고 빌리어너리죠. 네,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트윗을 남긴 시점이 언제냐면 10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랠리를 시작한 시점이 10월 27일입니다. 이때 어떤 트윗을 남겼냐면 We curved our bond shor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분이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거 레버리지가 크겠죠. 듀레이션이 기니까 이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쳤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주가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날 어떤 트윗을 남기냐면 야 우리 이거 공매도 청산했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채권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시점부터 보면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70bp나 빠집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어제 블룸버그에서의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금리 인하 내년 1분기 내에는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 1분기 내에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데 시장은 언제 예상했다고요? 시장은 내년 중반이었거든요. 중반? 이 중반이라고 하면 한 5월에서 6월 정도를 예상을 했고 연준은 아니야. 네, 아니야. 계속해서 하이어 for longer 할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2년물 연준의 연준의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등락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 이건 이제 이틀간의 등락폭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거의 25bp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중 상당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기여했고 또 하나 채권까지 동반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증시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연준의 순유동성이라고 하는 것과 증시의 상관관계가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떠냐면 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시중에서 그동안 이 영래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과 예금을 은행 내 계정에 갖고 있지 않고 연준에다가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5.3%의 수익률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를 얘기할 때 1년 단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 5.3%이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물이에요. 하루짜리, 이틀짜리입니다. 아무튼 그것만 알고 계시고 아무튼 이 영래포 잔고가 꾸준하게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 수요는 어디로? 국채 매입에 많이 이제 사용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연준의 이제 대조표를 보면 이 순유동성을 계산할 때 이 영래포가 있거든요. 영래포. 근데 이 영래포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순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영래포 잔고가 제로까지 간다 0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 0까지 가는 시점을 시장에서는 빠르면은 2월 내지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여기서는 유동성 스퀴즈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은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도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께서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도 상당히 강세였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좁혀드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통합 채권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게 2008년 12월인데 2008년 12월 이후에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쵸?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툭툭툭 아주 가파르게 인하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저금리가 유지가 됐었고 지금은 고금리예요. 근데 고금리인데 여기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기대와 현실 간의 약간의 타임 렉,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차를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금리가 하락을 해요.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채권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금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미국 국채 10년물의 실질금리 이 주황색 라인이 역축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과정과 금가격 상승은 상당히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실질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금가격이 상당히 하방 형질성 끈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논리인 거죠.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수요 같은 경우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들이라든지 또는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의 하방을 꿋꿋하게 버텨주면서 최근에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금가격만 놓고 보면 역사적 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금 가격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논리들이 있기는 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수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안전자산이 필요할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께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보면 지금 간밤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지난번 1차에는 4.9%, 이제 2차에는 5.2%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상향 조정이 되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요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간밤에 금리가 크게 떨어졌었어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내의 항목들을 보면 이제 소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됐고, 최근에 노동시장이나 또는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는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을 높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간밤에는 그 빌 에크먼의 이 스피킹이 상당히 큰 영향을 작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GDP라고 하는 거는 생산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GDI라고 하는 거는 국내 소득 베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죠. 48년 이후부터 요 두 개 지표는 아주 형제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중간에 약간 길이 벌어져도 금세 길이 좁혀지는 그런 과정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음영 구간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DP는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GDI는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지난 분기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팬데믹 이후에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보면 여기는 GDP는 올라가고 GDP는 떨어지는 이 과정들이 한번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GDP가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저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 고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기대가 꽤 높죠. 그랬을 때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연준에서 발표하는 가계 순자산에 대한 변동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 혹시 월스파에서 제가 찍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 사건 번호 X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01년 닷컴버블 얘기를 다룰 때 앨런 그린스펀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99년에서 2000년 초반에 시장이 너무 강세를 가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을 차치하고 주식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늘어나는 자산 가치, 자산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 뭐가 발생한다? 인플레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그 회색 바가 주식이거든요. 주식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아마 이번 분기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 효과는 오히려 저는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러한 최근 시장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이 금리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금리의 여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주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간밤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미국 은행들의 연체율을 상위 100개 은행과 상위 100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상위 100개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상위 100개 은행이든 또는 전체 상업은행 기준으로 보면 이미 보시면 이 고점이 2010년 이후예요.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S&P 글로벌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도 매월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산 신청하는 그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다 차치하고 전체 파산 신청 건수를 전년 대비로 보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고용 관련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그러니까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이 한 명당 2개 일자리였고 지금 1.5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구인 건수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게 얼마만큼 가파르게 내려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걸 계산하는 거는 이렇잖아요. 실직자 수가 있으면 이제 구인 건수가 있는 건데 지금 실직자 수 기준으로 보면 실직자 수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방 압력을 높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구인 건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게 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팬데믹 이전 수치는 1.2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좀 뜨겁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대 인플레 간에도 약간의 상반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미시건대와 뉴욕 연준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미시건대의 기대 인플레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최근에 좀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좀 높은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 내의 산유국들 간의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는 과정
들이 좀 있는데 결국엔 이거는 유가의 불확실성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시건대 같은 경우는 지금 4.5%까지 올라와 있는 이 기대 인플레가 다시금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부분에서 소비자 신뢰지수는 원래 심리지수는 보통 전반적으로 유가와 반대 관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심리지수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동조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유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지수가 계속 부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 또는 더 악화가 되는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더 강화가 되느냐 또는 약화가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말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확산 또는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식이나 채권이 동반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일단 트리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연착륙이 될 거냐 아니면 경착륙이 될 거냐의 논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용시장이 좀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고용시장이 가장 늦게 반영이 되는 경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속도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아무튼 앞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건강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 안녕.